막 여러 명의 이제 모임이 있으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얼마를 상속받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이제 돌면은 슬슬 다가가죠 이제. 근데 다 친해지는 거예요. 가정은 뭐든지 커피 한잔 하자,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가가는 거. 일단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거는 남 안 주거든요. 좋은 거 하자 하면은 그냥 다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론탄정 대표 김태익입니다. 한정의 그 눈으로 봤을 때 네. 사기꾼에게 가장 잘 걸려드는 호구 특징이 무엇인가요? 호구 특징 사람 잘 믿는 거죠. 일단 제일 1순위가. 그리고 조금 힘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사기당한 건 잘 없고, 이게 사기 케이스를 보니까 외길로 쭉 해갖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 세상이 무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비유를 하자면 운동선수가 운동만 쭉 하면서 돈을 축적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아무것도 몰라요.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뭐 하자 하면 그거 그냥 좋은 건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케이스, 그게 이제 돈을 좀 축적해놨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라면, 주로 이제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직장인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알뜰살뜰히 좀 모아놓은 돈을 여기 투자하면은 돈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게 후 막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도 많이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당하죠. 원양어선보다도 이제 대형 선박 타는 사람들, 배에서 내릴 때가 한 7개월 이럴 때 한 번씩 내리는데, 그때 이제 내 돈이 없어지고, 물론 가족한테 돈을 이제 떼이는 경우도 있고, 배 타는 사람이 한번 출항을 하면은 이제 한 달에 월급이 그래도 750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월급이 결국에는 한국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가족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쓰고 배에서 막상 내렸을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사기꾼은 말이 아니라 이걸로 사기당할 사람을 끈다. 소문이죠. 말이 아니라 소문. 소문이요? 예, 소문. 주변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 행동으로 치자면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관찰을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돈이 있다는 사람한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최악의 사기꾼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사기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최근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언니가 사기당하는 걸 같다 해가지고 그 언니한테 이 남자는 아니다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언니는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해라 해가지고 대출도 받아서 그 돈 또 탕진하고, 고급 외제차를 갖다가 리스를 해달라 해가지고 리스로도 자기 언니가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언니라는 사람은 끝까지 아니다, 이 남자를 끝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겹쳤죠. 엄밀히 따지면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언니한테 이거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마라,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시켰어요. 뭐 100만 원만 달라 이라고, 돈 주지 마라, 해주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돌변을 한 거죠. 이제 돌변을 했던 게, 내가 지금 100만 원 이거 안 도와주면 이 리스 차량 대포차로 날려서 인천에다가 수출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막 한 거예요. 그것도 일단은 형사고소를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쪽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 남자를 이제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바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라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한 집에서 나오고, 리스 한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도로에서 우리가 딱 맞닥뜨렸거든요. 그 언니라는 사람과 길거리에 앉아가 엄청 울더라고요. 되게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돈을 조금씩 가져간 게 액수가 7천이 넘어. 차도 언니라는 사람의 명의니까 바로 차를 반환 요청을 해서 트렁크에 있는 짐하고 이런 걸 싹 다 비우고 나서 리스타에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이제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고소밖에 없죠. 이제 처벌이 답이죠. 이제는 뭐 그 남자는 이제 신용불량이 없고 애초부터,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했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출근지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내가 작가 일을 한다, 그래서 집에서 글을 적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누설을 좀 하지 말아달라,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제작사랑 뭐
프로그램으로 연결돼 있는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니한테도 뭐 웃돈도 얹어서 돌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계속 그걸 믿고 있었던 거고 희망 고문을 했다고. 근데 그게 로맨스 스캠이에요.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불특정한 모임, 닉네임을 쓰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을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딱 놀러 간다. 그럼 딱 노는 거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깊이 좀 빠져들지 말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야. 좋은 거는 우리 가족, 친척, 권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가족들끼리도 사기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근데 갑자기 모르고 살던 사람들끼리 어떤 한 모임에서 안지 한 2달 된 사람한테 좋은 걸 권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현혹되지 마라.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신뢰를 쌓고 심리적인 빚을 지게 만드는 그들의 흔한 수법이 무엇일까요? 과시죠, 과시. 보여지는 거. 난 이 정도 급위에 있는 사람인데 주변 인맥을 뭐 과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과시를 시킨 다음에 이제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가장 잘 이용했던 인간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감정, 사람의 감정. 나 불쌍하다 해갖고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올라갔어요. 내 주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이제 감정. 그것도 감정의 하나잖아요. 기쁨.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1,000만 투자하면은 월 50만 원씩 보장할게. 이래갖고 50만 원씩 줘. 그래갖고 좀 더 투자하면은 네가 50 먹을 걸 100만 원 먹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또 받아. 또 줘. 그런데 또 받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흔해요, 이게. 이게 시작은 가볍게. 누가 갑자기 뭐 1억 달러 이러면 1억이 선뜻 내주겠어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수익을 줘요. 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주고 그런 날은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 방송에도 나간 거지만 5억 넘는 사기꾼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례가 있을까요? 가족한테 당한 사기? 가족한테 당하는 사기. 그거 우리 해결을 보내가지고 가족끼리에 있는 일은 있잖아요. 그 친족 상도례 가족끼리에 있었던 일은 이게 처벌하지 않는 촌수가 중요한데 뭐 3촌 이상 되면은 뭐 처벌이 가능하지만 직계 가족은 이제 돈 쪽으로 특히나 지금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딸이 돈 들고 나른 거죠. 미성년자 딸이 남자친구 게임에 넘어가서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때는 전부고 남자는 또 여자가 전부고 미성년자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미성년자 애가 이제 한 18 됐던 것 같고 상대방은 남자는 21살 렌트카 빌려갖고 나갔는데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 그거를 골드바락 이래갖고 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남자랑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귀가. 그리고 그 남자는 이 여자가 이제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버린 거죠. 그 금액이 대략 한 1억 7천 돼요. 아이 작은 금액이라 할 수가 없죠. 페이스북 보니까 엄청 돌아다녔더라고요. 렌트카 빌려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제 금액을 좀 큰 걸로 잡자면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 신고를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산 신고할 때마다 돈이 자꾸 주는 거예요. 와이프가 돈을 좀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부를 했거든요. 종교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남편도 모르게 없어진 돈이 대략 57억 되거든요. 2년 반에 걸쳐가지고 그 돈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 돈이 왜 사라지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 좀 조사해달라. 혹시나 남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궁금하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적조사를 한 거죠. 봤는데 이제 종교에다가 돈을 좀 기부하는 형태로 그거 찾지도 못하더라고요. 기부는 준 거라 가지고 그건 뭐 종교는 또 사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날린 거죠. 그래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유책이 돼가지고 이제 이혼소송으로 해가지고 이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직종도 중요하겠죠. 저한테 사기는 안 치겠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뭘 하느냐. 만약에 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화를 나눠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유인해갖고 사기를 좀 쳐야겠다 했는데 주식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막 나 S&P 하고 있다 코스피 하고 있다 이래갖고 경제적 상황을 좀 알아요. 뭐 이러면은 일단 이거 뭐 이빨이 안 먹히겠네 싶으면은 이 사람한테 접근을 못 하겠죠. 이제 사기꾼들이 어떤 종목으로 다가가느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지식을 좀 들고 있다 싶으면 안 당하겠죠, 이거를. 근데 그러기에 변호사도 막 사기를 당한다고 막. 당하죠. 그럼 모르는 분야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동선수가 운동만 쫙 했는데 나머지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운동만 쭉 하면서 막 50억을 모아놨어. 근데 50억을 갖다가 탕진하고 사기당하는 이유가 나머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도 법 공부만 쭉 했어. 그래갖고 이게 법리적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실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실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이제 모르는 거면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분야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셨을 텐데 저 사람은 사기당할 만했다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기당할 만했다. 너무 욕심을 부렸다. 말도 안 되는 거 6,350을 주면은 이제 일주일 뒤에 20억을 주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부터 안전한 사람한테는 통해요 이게. 그리고 그 분야를 모르면 또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럼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예 뭐 순진한 게 죄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게 죄고 사람 잘 믿는 게 죄죠. 사람 잘 믿는 사람이 많고 요즘에 시대상 가족들하고도 좀 동떨어져 지내는 그게 있으니까 좀 외로운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옆에서 좀 호의를 베풀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좀 감정에 많이 이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좀 믿고 뭘 해달라 하면은 좀 도와주면서 사기를 당하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기당한 거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는 거면 이제 법리적인 건데 민사를 먼저 하고 나서 형사고소를 해라. 조금 나뉘긴 하던데 대부분 근데 민사 먼저 걸고 그 사람이 의사표현을 안 하면 민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형사고소로 진행하고 형사고소로 진행해버리면 어차피 처벌받을 거니까 배째라가 많은 거죠. 민사로 간을 봐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형사고소를 하면은 저쪽에서도 이제 빼돌릴 거 빼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배째라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보면은 원성복구가 우선이잖아요. 처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가지고 일단 재산적인 것들을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제재를 먼저 해놓고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인생이란 결국 이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사기를 안 나가는 인생? 돈 있는 인생. 가져갈 게 있어야 사기를 치지. 그거 지금 사기는 안 나가는데 사기꾼도 가져갈 게 있다라는 그런 걸 감지를 하고 정보 탐색 먼저 하는 건데 이 사람을 탐색을 했을 때 가져갈 게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리고 잘났다 하지 마라. 안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동호회나 이런 데서 알게 된 사람이 한 번씩 쿡쿡 찌르는 거 좋은 제시, 제안 이런 거에서 항상 사기를 당하니까 그런 데서 그냥 뽐낼 만한 그런 과시욕을 좀 안 부리면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아.